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부자들의 생각법,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제학 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 책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바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저자가 참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이유를 기억하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오마하에 살고 채권왕 빌 그로스는 뉴포트 비치에 산다. 두 사람 모두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금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다. 오히려 집단 광기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시장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또 깊은 뜻이 있군요. 또한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마라. 금융 전문 잡지를 매일 읽지 마라. 일상의 활력소가 될 약간의 모험과 짜릿함을 느끼려면 손해를 입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라. 그렇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정도만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손해를 봐도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총 자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투자 세계에 언제나 통하는 법칙은 없다. 이 부분 설명에서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예를 들었어요. 동전을 몇 번 던져서 그림이 나온 횟수와 숫자가 나온 횟수를 기록해보면 금방 어떤 패턴이나 규칙이 눈에 띌 것이다. 이것은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패턴도 우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투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믿기 전에 먼저 동전을 던져 그 결과를 기록해보라. 그러면 그림만 연달아 5번이 나오는 결과도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금세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발생하고 또 매우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면 시장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얘기하는 중에 시장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러면서도 또 결과적으로는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예측을 또 믿게 되고 패턴을 따라가고 그러게 되는데 하지만 투자 세계에 언제나 통하는 법칙은 없다고 이 저자분께서 주의를 줍니다. 자, 세 번째 투자 원칙, 본전 생각을 버려라. 동전 던지기 싫으면 우리가 가진 손실 회피 심리를 인지하게 한다. 이 손실 회피 심리를 인지하면 그냥 버리면 손해의 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갖고 있는 돈까지 날려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주 좋다. 그 당시 투자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자료를 액자에 걸어두고 추가 매수를 고민할 때마다 액자를 보라. 교훈을 명심하라는 거네요. 이런 연습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수익을 낸 주식을 팔고 손실을 입은 주식을 사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거래 당시의 가격을 잊고 손절매 주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을
조금씩 하는 저로서는 정말 이 부분은 초보들은 아마 거의 다 겪을 것 같거든요. 손해본 주식은 절대 못 팔아요. 근데 조금 수익이 나면 차라리 그걸 팔고 그 손실이 난 주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계좌를 열면 빨간색은 안 보이고 전부 파란색만 남아있는 이 부분 옳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남은 돈마저 다 쓰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또 수익이 난 종목은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라도 챙기자 하고 홀러덩 팔아버리는 그런 과오는 다시는 범하지 말자. 네,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푼돈의 무서움을 기억하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지출과 추가적인 비용은 가까이에서 보면 소소하고 별것 아닌 듯 싶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소소한 지출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비싼 물건을 산 후에 이것저것 잡다한 구성물들을 팔려고 하는 점원들의 꼼수에 당하지 말자. 그들은 한 번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잘게 쪼개서 저항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린다. 손실을 본 사람은 단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가망 없는 곳에 걸기도 한다. 다섯 번째 투자 원칙. 손해를 인정하는 법을 익혀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은 돈을 적게 버는 방법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낼 수는 없다. 소위 절세 상품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할 시기를 늦춘 상품이거나 돈 먹는 기계일 경우가 많다. 손실을 본 주식을 팔 때는 그 손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면 수익을 낸 주식을 파는 대신 손실을 본 주식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세금을 기억함으로써 처분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투자 원칙. 늘 처음을 생각하라. 그동안의 일들은 다 잊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처음 투자를 하는데 꼭 이 주식을 사야 하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자. 이때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까닭이 없다.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에는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 포트폴리오를 살피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 초심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떤 모습일지 기록을 하라. 그 기록과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라. 그 차이에 깜짝 놀란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 일곱 번째, 말의 핵심을 파악하라. 왜 사람들은 피자를 4조각이 아니라 8조각으로 자르는지 늘 따지고 캐물어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안을 찾으라. 의식적인 반대는 정박 효과에 맞서는 좋은 무기이다. 분석가, 상담원, 동료 혹은 본인의 감히 어떤 주식의 시세 목표를 200이라고 말하면 역으로 이 주식이 20으로 떨어질 근거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에는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 파는 사람들은 왜 팔지? 자신이 보기에도 그 이유가 타당한가? 와, 이런 부분은 정말 초보자인 저로서는 너무 어려운 과제네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8번 봅니다. 돈을 쓰기 전에 며칠만 기다려라. 연말정산 세금 환급, 선물, 복권 당첨 등 기대하지 않은 꽁돈이 생기면 바로 쓰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은 은행에 넣어두어라. 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목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회계장부에서 그 돈을 꽁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지출하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생긴 수입인지 잊어라. 수입 출처를 모르면 그 돈을 더욱 신중하게 지출하게 된다. 가능하면 목돈으로 만들어두면 좋다. 목돈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심하게 절약해서 사는 재미를 못 느끼겠다는 기분이 들면 은행에 계좌를 열고 공돈이 생길 때마다 이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목돈이 되면 약간의 사치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치를 누리기 때문에 사치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충동적으로 또는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사치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보람찰 것이다. 이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세금 환급 받으면 통장에 다 모아뒀다가 크게 하나를 선물을 하는 거죠. 본인에게. 9번째 투자 원칙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생각하라. 투자할 때는 지출과 수입을 일일이 살피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하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기록하고 각각의 가치 변동과 위험을 추적하는 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투자를 유형, 분야, 국가, 통화로 분류한다. 작은 노력으로 색칠도 하고 몇몇 그래프를 첨가하면 포트폴리오의 전체 조망도가 완성된다. 이 조망도는 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막아줄 것이다. 10번째 투자 원칙, 작은 변화를 자주 시도하라. 작은 것이라도 매주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는 다른 길로 출퇴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오래된 습관을 의심하라. 이런 시도는 일상에서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제품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것이다. 투자에 대해 생각할 때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옆에 펼쳐두어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상기시킬 것이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네, 무엇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겠죠? 네, 11번째 투자 원칙에 바로 나오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비용이다. 투자하기 전 참고할 만한 이자율 표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안전한 자유입출금 통장의 이자율 표가 좋다. 그 다음 투자할 상품을 비교해 계산을 해라. 해당 상품을 팔고 그 돈을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자유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을 떠올려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네, 투자는 필요하다는 그 얘기네요. 자, 12번째 투자 원칙.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와, 이 투자 원칙을 눈에 뜨끔해나네요. 제가 맨 처음 주식을 할 때 삼전을 조금 샀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 만에, 그때 상승 막 올라갈 때거든요. 하루 만에 수익이 막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쥐약인 줄 알아라. 그러는 거 있죠. 그때는 무슨 말이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남들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기분이 들 때나 미래를 예측하고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동전을 던진 후 그림인지 숫자인지 맞히는 실험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통제의 환상에서 비롯된 착각임을 금방 알게 된다.
과도한 낙관주의가 투자 과정에서 일으킬 위험을 상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절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13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투자를 기록하라. 앞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요. 또 있네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을 결정한 이유,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내용을 기록하라. 또한 그 결정을 반대하는 근거도 기록하라. 이때 결정의 근거를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거 역시 이게 투자 일기를 쓰라는 거네요. 그죠? 투자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면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해질 수 있다. 또한 분석가, 진단가, 금융 전문가로서의 당신 능력을 솔직하게 피드백할 수 있다. 한때 확신했던 내용을 투자 일기 형식으로 글로 남겨놓으면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는 오류도 피할 수 있다.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는 그 이유,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반대하는 근거도 적어라. 이렇네요. 자, 14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늘 의심하라. 현상유지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일에 항상 딴지를 걸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까닭도 찾아봐야 한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잘못된 의견을 계속 고집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그의 비판을 진지하게 들으려 노력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덕분에 큰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예스맨과 아첨꾼을 곁에 두기는 쉽다. 다만 돈을 잃을 뿐이다. 네,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좀 이렇게 거슬리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에서는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 주의를 줬습니다. 자, 15번째 투자 원칙. 계좌에 이름을 붙여라. 보유한 계좌에 일일이 이름을 붙이면 저축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 자동차 구매, 노후 대책 등의 이름을 붙인 계좌의 돈은 쉽게 인출하지 못한다. 그렇죠.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는 한창 그 일을 할 때도 저도 이렇게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요 통장은 여행 통장 해서 따로 두고 매달 저축을 했었는데 여행 갈 때만 딱 찾아서 쓰고 굉장히 효과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너무나 철저히 돈 관리를 하는 나머지 마이너스 통장에 높은 이자를 물면서도 이자가 적은 적금을 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어쩌겠는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그죠? 마이너스 통장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죠. 자기 그 사정에 맞게끔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통장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6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투자 원칙.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자주 온다. 금융시장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괴물 파도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와 노후 대책을 계획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견딜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 정도가 파악되었으면 손절매 주문 등을 이용해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자, 17번째 투자 원칙. 자동이체, 자동 주문을 활용하라. 손절매 주문은 자동 항법 장치와 비슷하다.
노후대책에서도 자동항법 장치는 중요한 고시를 한다. 일단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다.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자동항법 장치는 긴 시간일수록 더 효과를 발휘한다. 자, 마지막 18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자 수익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장기 투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날뿐만 아니라 중요한 날에도 투자에 동참하도록 해준다. 투자해야 할 중요한 며칠 혹은 증권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며칠을 미리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러면 앞에 2번 조언을 다시 읽어보라. 2번 투자 원칙이 뭐였죠? 투자 세계에는 언제나 통하는 법칙이 없다고 했어요. 즉,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달 목돈을 이렇게 모아두면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 지금까지 다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또 한번 투자 공부하게 되었네요.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부자들의 생각법 책 리뷰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